한적한 봄날 오후 법원 복도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문을 통해 따스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날은 평범한 날처럼 보였지만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날이었죠. 백만장자 최 여사는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로 법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만큼은 평소의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던 최 여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변장쯤이야. 최 여사는 평생을 자수성가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세웠어요. 그녀에게 있어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했고 특히 외아들 민준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민준이 결혼을 결심하고 예비 신부를 소개했을 때 최 여사는 겉으로는 기뻐했지만 내심 불안했죠. 과연 이 여자가 우리 아들에게 맞는 사람일까?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법원 3층 판사실 앞에 도착한 최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청소 아주머니가 되어 예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거예요.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자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간 최 여사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깔끔하게 정돈된 넓은 사무실과 그 안에 앉아있는 30살가량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김서연 판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미소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청소하러 오셨나요? 빨리 끝내주세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최 여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청소하고 나가겠습니다. 청소를 시작한 최 여사는 슬쩍 김서연을 관찰했어요. 법복을 벗어둔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그녀의 목소리엔 차가움이 묻어났어요. 최 여사가 걸레로 바닥을 닦는 동안 김서연은 시종일관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거기 제 가방 근처는 손대지 마세요. 브랜드 제품이라 청소도구가 닿으면 안 돼요. 최 여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김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여사는 귀를 기울였어요. 네, 민준 씨. 오늘 저녁에 뵐게요. 어머님은요? 아, 어머님께서 오신다고요? 전화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최 여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김서연은 전화 통화에서는 상냥한 목소리였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참 귀찮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만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스트레스예요. 그 말을 들은 최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미 김서연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최 여사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하며 더 많은 것을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이 첫 만남을 통해 최 여사는 김서연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었죠.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았어요. 법원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최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복잡한 심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소개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세상에,
우리 민준이가 저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최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고생하며 자수성가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아들 민준에게도 항상 그런 가르침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하지만 김서연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법조인이었지만 내면은 차갑고 교만했어요. 전화벨이 울렸고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서연 씨 만나셨나요? 최 여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까? 그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못 만났단다. 내일 만나기로 했어.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민주는 의아해하는 기색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통화를 마친 후 최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조금 더 김서연을 지켜보기로 말이죠.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청소부로 변장하고 법원을 찾아갈 계획을 세웠어요. 한편 김서연은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서 거울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민준의 어머니와의 만남을 위해 옷을 고르고 있었죠. 그녀에게 이번 결혼은 완벽한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민준은 능력 있는 사업가였고 그의 어머니는 백만장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김서연은 자신의 성공적인 커리어에 완벽한 결혼까지 더한다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네. 시어머니라. 까다롭다고 하던데 내가 못 다룰 사람은 없어. 김서연은 자신만만했어요. 그녀는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온 경험이 있었고 자신의 말발과 외모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쯤이야 충분히 잘 다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다음 날 최 여사는 다시 청소부 복장으로 법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해 머리에 수건까지 둘렀어요. 김서연의 사무실로 가는 길에 법원 직원들이 그녀를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백만장자 최 여사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김서연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어제와 같은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간 최 여사는 김서연이 전화 통화 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김서연은 최 여사를 힐끗 보더니 무시한 채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시어머니를 만나요. 걱정 마세요. 내가 어떻게든 잘 다룰 거예요. 백만장자라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바보죠. 그 말을 들은 최 여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숨기고 청소를 계속했어요. 김서연은 전화를 끊고 최 여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기요, 어제도 왔었죠? 오늘은 좀 더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특히 저 창문 주변이요. 중요한 손님이 오실 예정이라 깔끔해야 해요. 최 여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연은 최 여사를 한 번 더 무시하듯 훑어보고는 다시 서류 작업에 몰두했어요. 그녀의 태도는 어제보다 더 거만했습니다. 창문을 닦던 최 여사는 김서연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민준과 김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준은 행복해 보였고 김서연은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최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맞을 수는 없어. 최 여사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김서연을 시험해 볼 생각이었어요. 진정한 인성은 남들이 볼 때가 아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김서연의 모습은 그녀의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최 여사는 더욱 철저한 변장으로 법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낡은 안경까지 썼어요. 법원 로비에서 그녀는 몇몇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청소부 역할에 녹아들었습니다. 세 번째 날이라 이제는 어색함도 덜했죠. 최 여사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김서연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알아내는 것. 그리고 오늘은 좀 더 적극적인 시험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김서연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최 여사는 청소 카트에서 물통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기 직전 일부러 물통을 기울여 자신의 옷에 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연기력이었죠. 들어오세요. 김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 여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서연은 오늘도 우아한 차림으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구두를 신은 그녀의 발은 가볍게 책상 밑에서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가 들어오자 잠시 쳐다보더니 곧 다시 서리로 시선을 돌렸어요. 오늘도 왔네요. 빨리 청소하고 나가주세요. 중요한 판결문을 작성 중이라 집중해야 해요. 최 여사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하겠습니다. 청소를 시작한 지 약 10분 후 최 여사는 작전을 실행에 옮겼어요. 일부러 비틀거리며 김서연의 책상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김서연의 고급 펜 세트가 놓인 책상 가장자리에 청소 도구를 부딪혔어요. 깨끗한 물이지만 몇 방울이 책상 위에 떨어졌고 최 여사는 당황한 척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발을 헛디뎌서. 김서연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 위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최 여사를 향해 차가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 펜은 제 남자친구가 준 선물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죠? 최 여사는 정말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허리가 아파서. 김서연은 최 여사의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제 책상 근처는 앞으로 청소하지 마세요. 아니, 차라리 다른 청소부를 보내달라고 할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중요한 곳을 청소하다니 정말 말이 안 되네요. 최 여사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미안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책상에서 물기를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김서연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빨리 닦고 나가세요. 당신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청소를 마친 최 여사가 사무실을 나가려는 순간 김서연의 보조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은 김서연에게 서류 한 뭉치를 건네며 말했어요. 판사님, 내일 재판 자료입니다. 김서연은 최 여사가 아직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말했습니다. 이 청소부 좀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해. 너무 실수가 많아서 못 쓰겠어. 보조 직원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 여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잠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김서연의 태도는 최 여사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조그만 실수에도 인내심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모습이 그녀를 더욱 실망시켰어요. 그날 저녁 최 여사는 민중과의 식사 자리에서 김서연을 처음 시어머니로서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예약된 테이블에 앉은 김서연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미소 가득한 얼굴로 최 여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어요. 최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김서연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눈앞에 이 상냥한 여성이 오늘 오전 청소부를 무시하던 그 차가운 판사와 같은 사람이라니. 최 여사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화를 이어갔어요. 나도 너에 대해 많이 들었단다. 우리 민준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 민준은 그들의 대화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최 여사의 마음속에는 이미 김서연에 대한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사 내내 김서연의 가식적인 태도를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더욱 철저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최 여사는 더욱 노련하게 청소부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 직원들도 그녀를 익숙한 얼굴로 대했어요. 오늘은 김서연의 인성을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최 여사는 청소 카트에 자신이 직접 만든 점심 도시락을 살짝 숨겨두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법원 4층에 도착했을 때 최 여사는 김서연의 보조 직원이 분주하게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마침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며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소하러 왔어요. 어제는 실수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보조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판사님이 오늘은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아침부터 법정에 계세요. 사무실 청소 먼저 해주시면 좋겠어요. 최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서연의 사무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생겼어요. 그녀는 보조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김서연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했지만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최 여사는 천천히 청소를 시작하며 사무실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은 대부분 김서연의 성공 과정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어요. 사법시험 합격증, 판사 임용장, 각종 상장들.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민준과의 사진 한 장만이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최 여사가 청소를 마무리할 무렵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한 노인이 보조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노인은 초라한 차림새였고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을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 손자 재판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보조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판사님은 지금 재판 중이시고 오후에도 일정이 꽉 차 있으세요. 다음 주에 예약을 해드릴게요. 노인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면 너무 늦어요. 제 손자가.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김서연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법복을 입은 채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보조 직원은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판사님, 점심시간에 잠시 돌아오셨네요. 이분이 면담을 요청하셨는데. 김서연은 노인을 흘낏 보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모든 면담은 정식 절차를 통해 예약해야 하는 거 알잖아요. 노인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다가섰어요. 판사님, 단 2분만 시간을 주시면. 김서연은 인내심이 바닥난 표정으로 노인을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봐요, 여기는 법원이에요. 길거리가 아니라고요.
절차가 있고 규칙이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딱한 사정이 있다 해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줄을 서서 기다리세요. 노인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최 여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결심한 듯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할아버지. 제가 만든 점심이 있는데 같이 드실래요? 저기 벤치에서 잠시 쉬면서 이야기 좀 나눠요. 노인은 감사한 마음으로 최 여사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누는 모습을 김서연이 사무실 창문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최 여사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김서연은 이미 법정으로 돌아간 후였고 사무실에는 보조 직원만 남아 있었어요. 최 여사가 마저 청소를 하려는데 보조 직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아까 그 할아버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그분 손자 재판이 내일인데 정말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판사님이 바쁘셔서 면담이 어려웠는데 최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보조 직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판사님 모르게 할아버지의 증거 서류를 받아두었어요. 판사님께 전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직접 드리면 절차를 어겼다고 화를 내실 것 같아서요. 최 여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보조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대신 전해줄게. 어차피 청소부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말에 보조 직원은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최 여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나중에 김서연에게 전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김서연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의 시간도 내주지 않는 차가운 태도와 권위적인 모습은 최 여사가 바라는 며느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오후가 깊어갈 무렵 법원은 한층 조용해졌습니다. 최 여사는 할아버지의 서류를 들고 김서연의 사무실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김서연이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면 서류를 전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최 여사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걸어오는 사람은 김서연이 아닌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최 여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김서연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최 여사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청소도구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민준이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 나 지금 법원이야. 깜짝 선물로 데리러 왔어. 사무실에 아직 있어? 전화를 끄는 민준은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최 여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대로 들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며 반대편 복도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김서연이 내렸어요. 그녀는 민준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최 여사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저토록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실제로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니. 최 여사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저기 청소 아주머니. 깜짝 놀란 최 여사가 돌아보니 김서연의 보조 직원이었어요. 보조 직원은 급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판사님의 남자친구가 오셨어요. 할아버지 서류는 제가 나중에 전해드릴게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준이 김서연과 함께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최 여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최 여사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저기, 김서연이 민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왜 그래? 뭐 잊어버린 거라도 있어? 민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최 여사를 한 번 더 쳐다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저 아주머니가 누구랑 좀 닮았다고 생각했어. 김서연은 무심하게 최 여사를 흘깃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랑? 설마 내 어머니랑? 어머님은 백만장자시잖아. 저런 청소부랑 어떻게 닮았겠어? 그 말에 민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김서연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지금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알잖아. 청소부든 뭐든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해. 김서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단지 비교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지. 미안해, 내 말이 좀 이상했네.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최 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김서연의 진짜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게 된 것 같아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최 여사는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 여사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어. 집에서 쉬었지.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어요. 오늘 서연 씨랑 있었는데. 어머니, 솔직히 말해주세요. 서연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네. 몇 번 만났지만 사람을 판단하기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단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오늘 좀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서연 씨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최 여사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데?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어요. 그냥 서연 씨가 다른 사람들, 특히 자기보다 사회적 위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태도가 좀 신경 쓰였어요. 어머니는 항상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최 여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민준이 김서연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결혼은 평생의 일이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렴. 내가 행복한 것이 엄마의 가장 큰 바람이란다. 통화를 마친 후 최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해야 할 때였어요. 김서연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드러내고 아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최 여사는 다음 날 있을 마지막 시험 계획을 세우며 깊은 밤을 보냈어요. 법원의 아침은 평소와 같이 고요했지만 최 여사의 가슴속은 폭풍 전야처럼 요동쳤습니다. 오늘은 모든 진실이 드러날 날이었죠. 최 여사는 평소보다 더 초라한 청소부 복장으로 법원에 들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한 주름 분장까지 더해 완벽하게 변장했습니다. 김서연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보조 직원이 커피를 쏟고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최 여사는 재빨리 다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보조 직원은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판사님이 특별히 예민하셔서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약혼식 파티가 있거든요.
최 여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약혼식 파티라니, 민준이 그녀도 모르게 약혼을 결정했단 말인가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판사님은 언제 오시나요? 최 여사가 담담한 척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아, 저기 오시네요. 복도 끝에서 김서연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려한 옷차림에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손에는 커다란 디자이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 서류들 정리됐어요? 약혼식 준비 때문에 일찍 나가야 해요. 김서연이 보조 직원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조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모두 준비됐습니다. 축하드려요, 판사님. 김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갔고 최 여사도 청소도구를 들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김서연은 창가에 서서 반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 여사가 조용히 문을 닫자 김서연이 돌아보았습니다. 아, 청소하러 오셨군요. 빨리 끝내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일찍 나가려고요. 최 여사는 고개를 숙이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서연의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민준 씨. 네, 다 준비됐어요. 오늘 저녁에 뵐게요. 어머님도요? 물론이죠. 최 여사님이 오셔야죠. 전화를 끊은 김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전화를 던지듯 올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유, 귀찮게.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최 여사의 손이 경직되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김서연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어요.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따로 살 거니까 상관없지만 유산 상속권만 확실하게 받아놓으면 되는 거야. 그 말에 최 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은 최 여사가 있다는 것도 잊은 듯 혼잣말을 계속했어요. 백만장자 며느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민준이 좀 순진하긴 해도 돈 많은 게 최고니까. 최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안경을 벗고 머리에 두른 수건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김서연 판사님? 김서연은 놀라 뒤돌아보았고 최 여사의 변화된 모습에 눈이 커졌어요. 무슨. 최 여사는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순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나를 유산 상속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니 정말 실망이네요. 김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 여사님? 어떻게, 이게 무슨, 사흘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모두 봤죠. 최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서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하다니. 이건 완전히 비인간적인 행동이에요. 민준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어머님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갑자기 문이 열리며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민준은 문가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죠. 민준 씨, 당신 어머니가 나를 속였어요. 이건 너무한 거예요. 김서연이 울먹이며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한 걸음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모든 걸 들었어요, 서연 씨. 어머니에 대한 말도, 나에 대한 말도, 그리고 돈에 대한 말도. 김서연은 당황해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건, 내 말은 그냥 농담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지난 사흘 동안 어머니를 대했던 태도도 농담이었나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제 법원 복도에서 청소 아주머니를 무시하던 모습도 봤어요. 그때는 이 아주머니가 어머니인 줄 몰랐죠. 하지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에는 충분했어요. 김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제발 믿어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랑이요? 민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과 지위를 사랑한 거죠.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김서연의 보조 직원과 몇몇 법원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최 여사가 변장을 풀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보조 직원이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청소부로 변장한 것은 김서연 판사의 진짜 인성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보았군요. 김서연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떨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하다니.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난 판사라고요. 당신들 모두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약혼은 취소되었어요. 뭐라고? 김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럴 순 없어. 내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데. 언론들은 이미 우리 약혼 소식을 알고 있다고요.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예요.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김서연은 갑자기 코웃음을 치며 태도를 바꿨어요. 알겠어요. 당신도 결국 이런 사람이었군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내가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모욕했으니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거칠게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민주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최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너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거야. 보조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최 여사님, 판사님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녀가 보복을 할까봐 걱정됩니다. 최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진실을 밝힌 것뿐이에요. 사무실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법원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최 여사는 의연한 표정으로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직 불안감이 남아 있었지만 아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법원 사건 이후 일주일 김서연의 아파트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거운 커튼이 드리워진 거실에서 그녀는 소파에 웅크린 채 술잔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한때 완벽하게 정돈되었던 그녀의 생활 공간은 이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신문이 흩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굵은 헤드라인이 보였어요. 유명 판사, 백만장자 시어머니의 시험에 불합격. 약혼 파기돼. 김서연은 그 기사를 다시 한번 노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의 명성, 자존심, 그리고 계획했던 미래까지. 법원에서도 그녀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차가운 태도는 말보다 더 큰 상처를 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김서연은 술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김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초인종 소리는 계속되었고 결국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녀의 보조 직원이 서 있었어요. 왜 왔어요? 김서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보조 직원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판사님,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김서연은 마지못해 봉투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보조 직원은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엉망이 된 거실을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판사님? 김서연은 쓰게 웃었어요. 내가 괜찮아 보여?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보조 직원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잊을 거예요. 잊는다고? 난 민준을 정말로 사랑했어. 김서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보조 직원의 눈에 의아함이 번졌어요. 정말요? 하지만 판사님이 항상 그분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시던데. 김서연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성공한 사업가니까 관심이 갔지. 하지만 알면 알수록 그는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법조계에선 정말 드문 일이야. 보조 직원은 놀란 눈으로 김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최 여사님께 그렇게 대하셨어요? 청소부라고 무시하시고. 김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몰라. 그냥 습관이었던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성공하기 위해 냉정해지는 법을 배웠거든. 법대에서, 법원에서 강해 보이는 것이 중요했어.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눈물 같았습니다. 너도 알잖아. 여자 판사로 살아남는 건 쉽지 않아. 항상 2배로 강해야 했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변했나 봐. 보조 직원은 조심스럽게 김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판사님, 강함이 꼭 차가움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 여사님도 강한 분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김서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제야 알게 됐어. 그녀는 아들을 위해 청소부로 변장까지 했어. 나라면 절대 그런 일은 못했을 거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사과하시면 어떨까요? 보조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주는 이미 나를 떠났어. 최 여사님도 나를 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이미 봤으니까.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언제나 가치가 있어요. 비록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판사님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김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결심의 빛이 번쩍였어요.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교만했어. 이제라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겠어. 그녀는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자신의 모습과 집안 상태가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내 인생을 다시 정리해야 해. 김서연은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먼저 최 여사님께 편지를 쓸 거야.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법원에서의 내 태도도 바꿔야겠어.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귀 기울이는 판사가 되어야지. 보조 직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도와드릴게요, 판사님. 김서연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나 같은 사람을 왜 도와주는 거야? 모든 사람에겐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니까요. 판사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판에서. 김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항상 법정에서 정의를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그 가치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그 모순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내 말이 맞아. 이제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그녀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탁자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고 잠시 생각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최 여사님께. 김서연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비록 민준과의 관계는 회복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자신의 인생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따스한 봄날의 오후, 최 여사의 넓은 정원에는 평화로움이 감돌았습니다. 최 여사는 장미꽃을 가꾸며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준과 김서연의 파혼 소식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그녀는 잠시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백만장자의 기상천외한 신부 테스트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기저기 실렸죠. 하지만 그런 관심은 곧 사그라들었고 이제 그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원 한쪽에서 민준이 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김서연과의 일은 그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귀중한 교훈도 되었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 때문에 오늘 저녁에 늦을 것 같아요. 민준이 전화를 끊고 최 여사에게 말했어요. 최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너는 내 일에 집중하렴. 엄마는 괜찮아. 민준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 일 이후로 많이 피곤하시진 않나요? 최 여사는 장미꽃에서 시선을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괜찮아. 오히려 너는 어때?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니?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끔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교훈으로 남았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덕분에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최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했어. 그때 집 메이드가 다가와 말했어요. 최 여사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최 여사와 민주는 의아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약속이 없는 날이었거든요. 누구신지 말씀하셨나요? 최 여사가 물었어요. 김서연 씨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만나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최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만나보자. 무슨 일로 왔는지 들어보고 싶구나. 민주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 사람이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잊으셨어요? 최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잊지 않았어.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녀가 왜 왔는지 알아보자. 잠시 후 김서연이 정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옷차림 대신 소박한 원피스를 입었고 얼굴에는
두꺼운 화장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긴장감과 함께 진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최 여사님. 민준 씨. 김서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은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지만 최 여사는 예의 바르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와요. 앉으시지. 김서연은 정원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편지를 보냈지만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최 여사는 이를 받아 열어보았어요. 편지에는 김서연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김서연이 말을 이어갔어요. 최 여사님이 저를 시험했던 것은 잔인한 게 아니라 아들을 위한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자만하고 이기적이었는지. 민주는 여전히 냉담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김서연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하셨나요?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법원에서 제 평판이 많이 나빠졌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녀는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청소도구 배지가 있었어요. 이건 제 어머니의 것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청소부로 일하셨습니다. 제가 판사가 되고 성공한 뒤로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어요. 부끄러워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어머니의 희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 여사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김서연은 말을 이어갔어요. 최 여사님이 청소부로 변장했을 때 제가 그토록 무례하게 대했던 건 아마도 제 과거와 마주하기 싫었던 거겠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용서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와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김서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최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지. 민준이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들어가 볼게요. 최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떠난 후 김서연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해요. 제가 너무 많이 상처를 줬으니까요. 최 여사는 생각에 잠겨 장미꽃을 바라보았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변했다면 언젠가는 모든 게 나아질 거예요. 김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법원에서 제가 맡은 새 재판이 있어요. 홈리스 쉼터를 지키기 위한 소송이죠. 전에는 그저 복잡한 사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됐어요. 최선을 다해 도울 겁니다. 최 여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김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네요. 김서연은 일어나 인사를 하려는데 민준이 다시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김서연을 향해 걸어왔어요. 서연 씨,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모두 돈 때문이었나요? 김서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지위와 재산이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따뜻함과 정직함에 진심으로 반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민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우리 사이는 이제 끝났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변하길 바랍니다. 김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알아요.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제게 큰 교훈을 주셔서요. 그녀가 떠난 후 민주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그녀가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최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지.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비록 극단적인 방법이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지켜줬어요. 최 여사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단다. 진정한 인품, 존중, 그리고 사랑. 이런 가치들이 진짜 부자를 만드는 거야. 해가 서서히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정원의 장미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최 여사와 민주는 묵묵히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비록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모두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민주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 여사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모두 행복해질 거야. 김서연도 너도 나도.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지만 각자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말이죠.